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럭셔리한 저작권 뉴스의 럭셔리한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책은 2014년도에 출판이 되었고 현재는 절판된 영화 분쟁 사례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권장해보고 싶은 책인데요. 따로 구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책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소개 내용은 책을 그대로 다 읽는 겁니다. 그렇죠? 책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버리는 겁니다. 쭉쭉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원 판례라든지 이러한 뉴스 관련된 소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책의 저자들이 직접 창작한 부분과 직접 창작하지 않고 인용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 직접 창작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고 이 책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 책의 저작권자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아니라 책을 직접 쓴 저자가 됩니다. 자, 이 책은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획을 했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에 소속된 변호사와 교수들이 직접 이 책을 썼습니다. 이재경, 안혁, 김효정, 박소연 이렇게 네 분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들이 있군요.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읽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책은 이미 저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왠지 저작권이 있을 것 같죠?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이 고전. 자, 이미 옛날 오래전에 사망한 저자들의 과연 저작권은 살아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말이죠. 196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고 하면 그 저작권은 끝났습니다. 그 저자가 이미 그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끝났어요. 따라서 어문 저작물, 소설이나 시 이런 작품들을 그대로 읽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작권이 아직 살아있는 것들. 그럼 어떤 것이 살아있냐? 1963년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저자의 저작물 혹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저자의 저작권은 무조건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자한테 연락할 방법도 어렵고 또 저자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일일이 연락을 받으면 좀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책을 읽는 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저작권법 35조 3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규정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즉 내가 이 책 내용 자체를 그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대로 책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 책의 내용의 극히 일부를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한 몇 문장 정도만 읽고 이렇게 페이지 출처를 밝히면서 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좀 더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사실 저자 입장에 봤을 때도 별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공정이용 방식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게 일반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동화책을 읽는데 이 동화책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동화책을 읽어줘야만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엄마가 읽어주는 거,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렇게 스토리텔링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만 되는 콘텐츠의 성격상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럴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저자한테 허락받으면 됩니다. 허락받으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이용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수많은 책들을 읽어왔던 그 낭독 유튜버들이 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작권자가 몰랐거나 알아도 그냥 놔뒀거나,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즉 홍보 효과를 보고 저작권자가 오히려 고마워했을 수도 있거나, 혹은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냥 놔뒀거나, 아니면 정말 공정 이용에 해당이 돼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보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에서는 이 문제가 되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영상을 올렸을 경우 그 해당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유튜브는 이에 대해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 경고 조치가 일정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누적될 경우, 보통 90일에 한 3회 정도가 누적이 될 경우에는 심할 경우 채널이 정지뿐만 아니라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채널이 삭제가 된다는 얘기는 채널에 올린 모든 영상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만 없어져야 되는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영상까지도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출판을 했을 때 이 책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개를 하고 낭독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내 책을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 사실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을 하고 그 다음 검색을 많이 하는 데가 유튜브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내가 일했던 결과물이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오히려 많은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그 책 소개 영상, 낭독 영상을 올려줌으로써 그 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원 저작물인 이 책, 어문 저작물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하나의 홍보 창구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튜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공정이용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만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책은 내가 직접 사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들려주는 것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의 판매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문 저작물보다 영상 저작물을 접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차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정이용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래 저작물의 시장 대체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내가 유튜버로서 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책 읽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 해도 그게 책의 판매 감소 효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자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그러한 점을 매우 주의해서 영상을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럭셔리한 저작권 뉴스의 럭셔리한 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